화려한 넌사인이 춤추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당신은 지금 홀로 집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은 차갑게 식어 있고 당신이 보낸 정성스러운 메시지 옆에는 읽지 않은 표시는 사라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답형이거나 침묵뿐인 상황을 마주하며 당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무례한 농담을 건네지도 않았으며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고 아껴주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비싼 저녁을 사고 기념일을 챙기며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입이 닳도록 칭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진심은 통한다고 배웠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믿으며 살아왔기에 당신은 그저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을 뿐인 선량하고 성실한 남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녀관계라는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적 미로 속에서 방향을 잃은 착한 남자의 맹목적인 헌신은 종종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받곤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잔인하지만 명백한 현실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잃어버린 매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깊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선 당신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자 치명적인 실수인 칭찬의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 뼈아픈 자각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을 뺏긴 그 매력적인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사춘기 이후로 줄곧 주변의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찬사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의 큰 눈망울이나 오뚝한 코, 그리고 그녀의 세련된 스타일 등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에 대한 칭찬은 그녀에게 있어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 소리나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지루하며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배경소음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향해 오늘 너무 예쁘네요 라거나 정말 아름다우세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특별한 주문을 외운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녀의 뇌 속에서는 또 시작이구나라는 무의식적인 필터링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오만하거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생물학적으로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자극에는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고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심리학적 데이터와 경험칙이 말해주듯 외모에만 집착하는 1차원적인 칭찬은 당신을 그녀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그저 수많은 팬 중 한 명으로 전락시킵니다. 팬은 스타를 동경하고 우러러보지만 스타는 팬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여신처럼 떠받들면 떠받들수록 역설적으로 당신의 존재감은 그녀의 발밑 그림자처럼 희미해질 뿐이며 매력적인 남성으로서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그녀는 당신의 그토록 헌신적인 칭찬에 감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칭찬이 그녀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겉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범하는 오류는 여성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껍데기로만 판단하고 그것을 칭찬하면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이라 믿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성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외모를 앵무새처럼 찬양하는 숭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읽어낼 줄 아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동반자입니다. 그녀가 오늘 입은 원피스가 예쁘다고 말하는 대신 그 원피스를 고른 그녀의 안목과 그 색감이 그녀의 현재 기분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이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발언이지만 당신이 무언가에 열중할 때 짓는 그 진지한 눈빛이 참 인상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타고난 유전자에 대한 칭찬이지만 후자는 그녀의 노력과 태도, 즉 그녀의 영혼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외모가 아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봐주는 남자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영혼을 보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그녀의 육체적 매력에만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결코 그녀의 높은 방어 기제를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남자가 나의 겉모습만을 원하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존재 자체를 궁금해 하는지를 말입니다.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호의나 부담스러운 선물이 아니라 날카롭지만 따뜻한 관찰력입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단어의 선택과 그녀가 식당 종업원이나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소한 습관들 속에서 그녀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아내어 그것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줄 때 비로소 그녀는 당신을 배경 소음이 아닌 의미 있는 신호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녀의 이면. 예를 들어 겉으로는 강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여린 섬세함이라든지 차가워 보이지만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의외성을 발견하고 이를 담백하게 언급할 때 그녀의 뇌리에는 강력한 정서적 공명이 발생합니다. 남들은 다 너를 밝다고만 하지만 나는 가끔 내 눈에서 깊은 고민이 보여 라는 한마디가 100번의 예쁘다는 말보다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그녀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아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통찰과 관찰 또한 당신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 없이 그저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기술로서만 사용한다면 그 또한 실패할 것입니다. 여성은 감정의 레이더가 매우 발달한 존재이기에 당신의 말 뒤에 숨겨진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불안함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진정한 매력은 나를 좀 봐달라 는 애원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는 여유로운 확신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약자인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칭찬을 구걸의 수단이 아닌 가치 부여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칭찬은 당신이 그녀에게 바치는 조공이 되어서는 안 되며 높은 안목을 가진 당신이 그녀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귀한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미묘하지만 거대한 태도의 차이가 당신을 매력적인 남자로 만드느냐 아니면 지루하고 뻔한 남자로 만드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이제 맹목적인 찬사를 멈추고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깊이 응시하십시오. 당신의 진심이 닿지 않았던 것은 진심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진심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방향을 그녀의 외모가 아닌 내면의 깊은 곳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단단한 중심점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진정한 끌림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열쇠이자 당신이 갖춰야 할 현실주의자로서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일 것입니다. 그녀가 약속 시간에 늦어도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고 그녀가 먹고 싶다는 메뉴를 위해 당신의 취향 따위는 기꺼이 포기하며 그녀의 기분이 조금만 상해 보여도 안절부절 못하며 기분을 풀어주려 애쓰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무조건적인 헌신이 언젠가는 그녀의 마음을 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의 냉혹한 역학관계 속에서 당신의 이러한 행동은 사랑이 아닌 나약함으로 해석될 뿐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하고 단단한 존재에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 하인의 모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착한 남자가 아니라 그저 거절을 두려워하는 약한 남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매번 연애라는 권력 게임에서 을의 위치인 호구로 전락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함과 만만함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배려는 확고한 자기 기준과 원칙을 가진 상태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당신의 친절은 그저 상대방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혹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행하는 방어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여자는 귀신같이 이 차이를 감지합니다. 그녀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부당하게 대할 때조차 당신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준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할 가치가 없는 쉬운 상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자를 어느 여자가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헐값에 넘기는데 그녀가 당신을 비싸게 대우해 줄 리 만무합니다. 존중은 구걸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세운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획득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 봅시다. 당신이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그녀의 스케줄에 당신의 인생을 맞추는 동안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는 당신에 대한 성적인 긴장감이 서서히 거세되고 있습니다. 연애는 본질적으로 가치의 교환이며 매력은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언제든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고 부르면 즉시 달려오는 당신은 마치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려 고마움을 느낄 틈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산소 같은 남자가 되고 싶었겠지만 현실은 그저 있어도 그만 없으면 조금 불편한 편의점 비닐봉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예측 가능한 남자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대답하는 남자는 배려심 넘치는 남자가 아니라 주관도 없고 리드할 능력도 없는 지루한 남자일 뿐입니다. 반면에 오늘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거기 분위기가 정말 좋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그녀를 이끄는 남자는 비록 그녀의 취향과 조금 다르더라도 리더십과 자신감이 느껴지기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더욱 깊이 들어가 여성의 심리 기저에 깔려있는 테스트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가 가끔 이유 없이 차갑게 굴거나 당신의 의견에 반박하고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단단한 남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테스트 과정입니다. 여성은 수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과 이 새를 맡길 수 있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강인한 수컷을 찾아내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당신이라는 배가 작은 파도에도 뒤집히는지 아니면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항로를 유지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녀의 작은 투정에도 세상이 무너진 듯 당황하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주관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제발 떠나지 말아줘라고 매달린다면 그녀는 당신에게서 어떠한 안정감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자는 감정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남자가 아니라 그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부동의 바위 같은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흔들어 보는 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의식의 발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무조건적인 예스맨에서 벗어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거절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테두리와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당신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고 당신만의 취향이 있으며 당신이 허용할 수 없는 무례함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를 멈추고 당신 자신의 삶과 원칙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녀는 당신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남자는 매력이 없지만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남자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받아야 하며 존중받고 싶다면 두려움 없이 당신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일에 열중하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이 그녀가 되는 순간 당신은 매력을 잃습니다. 당신의 우주는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녀는 그 우주에 초대된 기쁘고 소중한 손님이어야지 당신 우주의 주인 노릇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연애의 핵심은 당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지킬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친절은 여유가 되고 당신의 배려는 권위가 됩니다. 이제 그녀의 기분을 살피는 눈치 보기를 멈추고 당신의 감정과 생각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질 때 비로소 그녀는 안심하고 당신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남자의 매력은 순종이 아니라 주도적인 리더십과 감정적 평온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움으로써 상대방에게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호구의 늪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남성성을 회복하는 순간 그녀의 차가웠던 눈빛은 존경과 호기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친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고귀한 것입니다.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저녁, 당신은 아마도 소개팅이라는 이름에 긴장된 무대 위나 혹은 짝사랑하는 그녀와의 어렵게 잡은 약속 자리에서 마치 면접관 앞에 선 구직자처럼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스펙을 점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가기 위해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일궈낸 명함, 연봉, 아파트 평수, 그리고 타고난 성실함은 분명 누구에게나 존경받아 마땅한 훈장이자 당신의 자부심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들이 사랑을 얻어내는 데에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보증수표가 될 것이라고 맹신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내가 이만큼 안정적이고 준비된 사람이니 나를 선택하는 것은 너의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로 그녀를 설득하려 듭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남녀 관계라는 미묘하고도 복잡한 화학작용 속에서 당신의 그 화려한 이력서와 논리적인 설득은 차가운 종이 조각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취를 나열하며 뿌듯해하는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고 입가에 띈 미소는 단지 예의를 지키기 위한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비즈니스 파트너나 면접관으로 대하고 있지만 그녀는 지금 회의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가슴이 내려앉는 설렘과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강렬한 끌림을 느끼고 싶어서 당신 앞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비극은 남자는 논리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여자는 감정으로 사랑을 확인하려 한다는 근본적인 언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술, 담배도 안 하며 주말마다 성실하게 시간을 비울 수 있으니 나를 좋아해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수학 공식처럼 입력값에 따라 정확한 결과값이 도출되는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여자가 누군가에게 강렬한 성적 끌림을 느끼는 순간은 그 남자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가 아니라 그 남자의 목소리, 톤에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중저음의 안정감, 무심코 던진 농담에서 터져나오는 웃음, 그리고 대화의 공백을 채우는 묘한 긴장감과 같은 비논리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의 스펙은 당신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신원 보증의 역할이나 결혼시장에서의 등급을 매기는 데는 유효할지 몰라도 당장 그녀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당신에게 안기고 싶게 만드는 본능적인 욕망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조건이 좋은 남자는 머리로 선택되지만 매력적인 남자는 가슴으로 선택됩니다. 그리고 머리로 선택된 관계는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계약 관계와 같지만 가슴에 새겨진 관계는 그 어떤 논리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당신은 딱딱한 정보 전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감정을 지휘하는 메스트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와 대화할 때 사실과 정보를 교환하는 뉴스 진행자가 되지 말고 느낌과 경험을 공유하는 스토리텔러가 되십시오. 예를 들어 단순히 지난주에 부산 여행을 다녀왔는데 회가 맛있었고 날씨가 좋았다라고 건조하게 보고하는 대신 밤바다에 짠 냄새를 맡으며 파도 소리를 듣는데 문득 어릴 적 아무 걱정 없던 시절이 떠올라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 너도 그런 순간이 있니? 라는 식으로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해 그녀의 우뇌를 자극해야 합니다. 여자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불러일으킨 감정의 파동과 분위기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솔직하지만 담백하게 드러낼 때 그녀 또한 자신의 감정의 빗장을 풀고 당신에게 깊이 공감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 즉 라포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 사람은 나와 통한다, 대화가 즐겁다 라는 느낌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연봉이나 차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배경 화면일 뿐이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이 뿜어내는 고유의 분위기와 정서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향기가 되어 그녀를 취하게 만듭니다. 또한 당신은 예측 가능한 모범답안 같은 대화에서 벗어나
그녀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진지하고 논리 정연하기만 한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사막처럼 건조하게 만듭니다. 가끔은 짓궂은 장난도 치고 엉뚱한 상상을 이야기하며 그녀를 박장대소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훅 치고 들어오는 멘트로 그녀를 당황하게도 만드는 다채로운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평온하기만 한 호수 같은 남자보다 때로는 파도치고 때로는 반짝이는 바다 같은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려 할수록 그녀는 숨 쉴 곳 없는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빈틈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완벽한 스펙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서투름과 소소한 취향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때 당신은 비로소 스펙이라는 차가운 갑옷을 입은 로봇이 아니라 피와 살이 도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수컷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다움에 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설득이 아니라 유혹이며 거래가 아니라 공명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녀의 마음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간지러운 설렘을 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저 결혼하기엔 좋지만 연애하기엔 지루한 남자로 분류되어 영원히 좋은 오빠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들린 계산기와 이력서를 과감히 찢어버리고 오직 당신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진심이 담긴 태도로 그녀를 매료시키십시오. 그녀가 집에 돌아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할 때 당신의 직업이나 연봉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누었던 대화의 따스한 온도와 헤어질 때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밤새 뒤척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논리는 방어 기제를 만들지만 감정은 그 방어 기제를 무장해 제시킵니다. 진정한 현실주의자는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파동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논리의 세계에서 걸어나와 감각의 세계로 투신하십시오. 당신이 그녀에게 남겨야 할 것은 정보가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짙은 여운입니다. 그 여운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밤새도록 번져나갈 때 비로소 당신의 짝사랑은 기적 같은 현실이 되어 당신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